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4년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박창희 자치행정협책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치덕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쪽 행정자치국 세입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8억 1,130만 2천원이 증가한 421억 8,724만 2천원이며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총무과 세입예산은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6,548만 5천원이 감소한 3억 6,922만 9천원입니다. 21조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12억 9,813만 3천원이 증가한 106억 2,133만 9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이자 반납금 및 집행잔액 반납금 12억 9,367만 4천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도비 3억 8,3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회계과 세입 예산은 207억 7,865만 4천원이 증가한 293억 9,824만 4천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급여 반납금, 조달청 선금에 대한 반환금 등 1억 2,649만 7천원과 2023년도 결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6억 5,2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61쪽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8,665만 7천원이 증가한 2,738억 50만 6천원이며 세부 내역을 소관별로 설명하겠습니다. 62쪽 총무과 세출 예산은 2억 2,490만 5천원이 증가한 1,972억 9,687만 3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6억 9,704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후생복지 지원 일반운영비 3억 2,120만 3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5쪽 자치행정협칙과 세출 예산액은 2억 2,252만 5천원이 증가한 73억 1,398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비 3천만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중식비 2억 6,059만 2천원, 23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6,51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4,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0조 교육청소년과 세출 예산은 4억 8,781만 5천원이 증가한 462억 6,405만 2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을 배움터 공모사업 3천만원,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조성사업 시설비 3천만원, 2023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3억 9,981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비 6천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회계과 세출 예산은 2억 1,302만 2천원이 감소한 74억 2,968만 1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청사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7,911만 8천원, 차량 유지비 2,257만 7천원,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2천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77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은 4,982만 7천원이 감소한 44억 5,260만 8천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네트워크 장비 구입 등 4,982만 7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민원행정과 세출 예산액은 1,041만 7천 원이 증가한 27억 9,130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민원 SOS 서비스, 공무직 근로자 신규 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3,459만 8천 원, 2023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3,56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민원 SOS, 기동순찰반 재료비 등 5,982만 8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종합관제사업소 세출 예산액은 758만 6천 원을 삭감한 16억 3,336만 3천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청사 유지 및 관리, 시책 업무 추진비 등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부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동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82쪽 팽성읍 세출 예산안입니다. 4천만 원이 감소한 15억 9,285만 4천 원입니다. 84쪽 신평동 세출 예산안은 2,283만 3천 원이 감소한 5억 936만 2천 원입니다. 86쪽 원평동 세출 예산안은 1,160만 4천 원이 감소한 4억 6,6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88쪽 통복동 세출 예산안은 289만 5천 원이 감소한 5억 8,600만 5억 8,609만 6천 원입니다. 89쪽 비전 일동 세출 예산안은 264만 원이 감소한 7억 4,20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비전 이동 세출 예산안은 2,300만 원이 감소한 8억 5,412만 2천 원입니다. 92쪽 세교동 세출 예산안은 4,966만 원이 감소한 8억 985만 1천 원입니다. 94쪽 용이동 세출 예산안은 547만 원이 감소한 4억 8,603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95쪽 동삭동 세출 예산안은 3,046만 8천 원이 감소한 5억 7,1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세입 예산을 보니까 지금 기정 예산에 비해서 218억 정도가 세입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세출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7,500 정도 세출 예산이 이제 증가가 됐는데요. 이 세입 예산에 보면은 지금 대여 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이게 지금 기정에 6억 640만 원이었는데 3억 4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예, 그 대여 학자금 부담금은요. 저희 이제 공무원들이 예. 그 대여 그러니까 학자금을 좀 대여해서 쓰고 거기에 이제 상환을 하는 그 내역인데 그 저희 기관에서 일단 그 재원으로 이 부담금을 이제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이제 순대여금이 하나 있고 또 운영 경비에 대한 부담금. 그러니까 순대여금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써야 할 금액 그걸 이제 추산해서 미리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이제 운영 경비 같은 경우도 소액이지만 저희 이제 각 시군에서 이제 분담을 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금액인데요. 작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재작년 수준으로 작년에 납부한 수준으로 6억 600만 원 정도를 일단 세입 예산을 세웠는데 그 금액이 이제 올해 한 5월 달에 통보가 된 정확한 금액이 작년보다 훨씬 이제 금액이 줄은 금액으로 나와서 나머지 금액을 세입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관이라는 게 어디 기관에서 아까 저희
통보가 지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아, 공무원 연금 공단에서 저희한테 대부를 하는 겁니다. 아 예. 연금공단에서 그리고 이제 잉여금을 이제 반환해 주는 조건이 그러니까 저희 3년 동안 계속 그 대부액보다 상환액이 많으면 그걸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 많이 발생한 시군에다가 그 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20년에서 22년도까지 저희 시 공무원들이 그 대부액보다는 상환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정산해서 시군에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3억 4천 됐다. 그리고 이 여성 청소년 생명품 집행전액 반납금 이것도 이렇게 집행전액이 많이 남았었나요? 예, 이게 이제 도비 생료품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네. 작년 총 예산이 31억 7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출할 때 시에서 바로바로 지출되는 게 아니라 그 카드를 쓰기 때문에 카드 계좌로 지출이 된 다음에 12월까지 사용분이 이제 정리가 되면 3, 4월 정도에 이제 마감되고 정산이 돼서 나머지 잔액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에 대한 이제 반납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예상했던 그런 인원보다 상당한 인원이 지금 이거를 사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수혜 대상이 원래 2322명이었는데요. 저희한테 신청했던 분이 13,816명으로 약 68% 정도가 이제 신청을 하셨고요. 그럼 68%가 또 돈도 다 안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제 예산 집행률은 59.8% 정도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대상 인원 100%로 잡지를 않고요. 현재 80%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에 이제 그 일정 부분이 좀 이따 자료 나오지만 인원이 조금 증가가 돼서 요번에 또 추가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도 학교 알림이 통해서 되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조금 상황은 좋습니다. 지금 6월까지 신청률이 한 5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은 6월 정도까지 하면 68% 정도라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이걸 왜 사용을 안 하죠? 저희도 그 부분이 그거 파악이 안 돼. 예. 아니 뭐 요새 이제 의원님들도 보시겠지만 요새 이렇게 편의점 같은 데 가면요. 신청하면 집으로 택배까지 보내주는 서비스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편의점들이 이런 거에 앞장서서 본인들도 많이 판촉을 하는데 뭐 이거 조금 뭐한 얘기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일단은 학생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는 이 돈을 쓰나 부모님 카드를 쓰나 좀 똑같아서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를 많이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상 자체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 알림톡을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일부러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셔야 챙겨서 쓰시기 때문에 요즘 그쪽에 좀 더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장 보시면서 사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카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다행히 이 도비 사업은 신청 시점하고 상관없이요. 연간액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신청이 돼도 그 해년도 사용분을 12월에 다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좀 막판 가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이걸 안 쓰는 거 보면 잘 몰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 반납금 이것도 3억 8,300 이거는 이제 도비 올해 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정산이 끝나면 예, 도비 잔액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3억 8,300이 지금 이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예. 그리고 회계과도 지금 이제 23년 회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35억, 70억, 결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0억. 이게 이제 본 예산에는 없었어요? 2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결산 2023년도 결산에 따라서
그 결산 총괄 부서에서 각 46개 부서의 보조금 사용 잔액을 일괄적으로 세입 편성을 하고 세출은 이제 그거를 반납해야 되니까 세출은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세우고 하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일괄 계상을 해서 세입 처리를 이렇게 하게 일괄로 됩니다. 세입 처리하시고 네네. 각 부서에 또 반납하고. 예, 예. 그래서 이 본회사는 그냥 편성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이게 이제 잔액이 얼마 남지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결산- 예상은 되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2023년도 이제 다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잔액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파악이 안 결산해야지 되나요? 나오는 아, 거죠. 결산해야 예, 해야 예.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행정협의과 협치과 고향사랑 기부제 이번에 3천만 원 이제 답례품 구입비로 3천만 원 이제 예산 증액하셨는데요. 지금 올해 저기 고향사랑 기부금이 얼마 정도 적립될 거로 예상하시고 계시나요? 작년에 이제 목표액이 6,800이었는데 1억 3,500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데요. 대부분 11월하고 12월에 몰려서 이렇게 90% 정도가 그때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마 2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 합쳐가지고. 예. 합쳐가지고 예. 지금 그 우리 기금 계획 운영안 보니까 기금 기금 운영 계획 변경 보니까 지금 한 7,4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올해 지금- 예, 예. 올해 그 수익금을 예. 근데 더 들어올 수도 있는데 좀 낮춰 잡았습니다. 낮춰 잡으신 거죠? 예, 예.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지금 이거 편성하실 때 보니까 1인당 10만 원씩 계산하신 것 같은데 1,000명 그래서 맞습니다. 30% 담당 대부분 이제 세액공제를 10만 원까지 해주기 10만 때문에 원까지 예. 해주시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예산 5,200을 보면 이게 지금 올해 답례품 금액은 1억이 더 예, 훨씬 답례품이 대부분 이제 10만 원 하면 넘어요. 예. 3만 원을 이제 포인트로 드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해 거 벌써 소진이 거의 다 됐고요. 3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예. 아 그래서 제 예. 말씀은 이 답례품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고 기금 운용 계획안에는 이 기금을 축소해서 잡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비슷하게 말씀을- 맞추긴 한 건데 조금 더 낮춰 잡긴 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뭘. 지금 이게 지금 5,200이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 12월 달에 몰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서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고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최대한 조금 알겠습니다. 올해도 뭐 전년도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예상은 그 이상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혹시 또 올라서 혹시 또 예, 모르니까. 예, 경기를 타기 때문에요. 예. 이 고향사랑 기부금 이 보면 10만 원 그 소액 기부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소액 기부하시는 분이 대부분 소액 8, 기부가 90% 이상. 8, 90%가. 예, 예. 그다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이거 올해는 참석을 안 하시나 보죠? 아, 이게 이제 그 작년에도 이제 개최가 안 했었는데요. 예. 그 올해도 지금 공문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실무진 행안부에 이제 직접 제가 확인해 보라고 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네.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작년에도 안 했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삭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산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네.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9페이지 그 사회복무원 총괄 관리에 보면 이번에 2억 6천 정도 네네. 증액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보면 이제 25명 이게 급여인가 보죠? 100만 원씩? 예, 저희가 이제 그 당초 예산 세울 때 네. 일반 행정이 있고 이제 그 사회복지 파트에 근무하는 그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 일반 행정 요원 25명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이제 저기 급여를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 있는 거는 이제 복지정책과 쪽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올해 저희는 큰 변동이 없는데 네. 그 복지 쪽에 이제 변동이 좀 많이 있어서
112명이 당초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아마 그 예산이 아마 증액해서 이번에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식비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전체를 다 부담을 하거든요. 전체를 다요. 예, 그 중식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 복무요원 처우 개선해가지고 올 봄에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병장까지 다 평균적으로 해서 2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급여가 거의 다 나가 있는 거의 다 지금 소진된 상태라 그거를 추가로 지금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분 세운 겁니다. 예, 그거하고 같이. 예. 근데 인원이 여기 지금 사업량이 한 485명 돼 있는데 여기서 78명은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예. 소집 해제야 되는데라 예, 예. 그래서 407명 계산한 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미래교육 협력지구 지원 교육청소년과 3천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가미됐고, 그다음에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그래서 3천만 원 이게 신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감액한 6천만 원은 원어민 교사 지원입니다. 근데 이제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 이제 관리가 힘든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이제 포기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제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잉글리시 스쿨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어민 교사가 운영이 되다가 이제 운영이 안 되면 학생들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국제교류재단의 영어교육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가지고 이제 원하시면 강사를 다 보내드려서 원어민 교사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던 원어민 교사가 비용도 세고 좀 관리가 힘들다면 그래서 이제 원어민 교사를 포기하는 학교는 이렇게 밑에 있는 잉글리시 스쿨로 돌려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맨 밑에 있는 이제 마을배움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창의체험센터에 이제 전에는 교육지원청 직원이 한 명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룸학교, 공유학교처럼 이런 마을 교육과 양성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그 교육지원청에 파견 나와 있던 직원도 이제 복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이룸학교, 공유학교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이 부분을 작년부터 설명을 드리고 안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정도가 이제 30여 개소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이제 보조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일단은 교육지원청에서도 공모 사업을 하니 최대한 공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도 많이 확보를 못 하시면 조금은 아쉬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해보겠다 해서 이제 전에 이제 지금은 다른 위원회 소속이시지만 유정아 의원님하고 최중구 의원님 계셔가지고 이제 그 업무 협의까지 하고 저 간담회 개최하면서 이제 그렇게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다고 약속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수요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30개소 중에 이제 교육지원청에 공모사업 선정되신 분이 한 5개소 정도 되시고요. 나머지 25개소에 의향 조사를 했는데 한 8군데 정도만 사업을 좀 한 번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따른 필요액만 이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8개소에 지원 드리는 게 375만 원씩 해가지고 8개소. 예. 예. 그리고 지금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이번에 3천만 원 이거 이제 용역비 설계비하고 이거 예산 반영한 거예요? 예, 그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요. 그 올해 아주 그 쓸만한 임대 건물이 하나 좀
되게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데가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임대보증금 3천만 원 하고 올해 이제 한 3개월 정도 임대를 해서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해 임대료는 이제 크게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임대보증금, 그다음에 설계비, 그다음에 관리비는 또 이게 계약이 되면 납부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하고 좀 세웠습니다. 이번에. 근데 여기 그 세부 내역에 보면은 건축기계 설계비가 2,200에 전기통신 소방 쪽이 800. 이 보증금도 있는 건가요? 보증금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고요. 아, 다음 장에 예, 나와요? 일단은 이제 항목이 설계비 틀려서 3,000 이고. 예, 설계비는 3천입니다. 예. 뒤에 있는 건 이 보증금이고요. 이거 보증금 얼마야? 얼마? 보증금 그냥 3천만 3천에? 예, 받으시기로 하셨고요. 예. 월세는 기본적으로 230만 원씩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월 230만 원. 예. 그리고 이제 중개 수수료가 좀 나가야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10월부터 뭐 몇 개월 친가 보네요. 그러니까 10, 11, 12, 3개월만. 예. 3개월간만 예. 하시고. 그 여중 사거리에 예. 임대를 하게 예, 됐습니다. 위치는 예. 거긴 것 같아요. 예, 예. 그 내년부터 저 오픈하는 거는 내년 아마 이제 예산 확보를 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좀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하반기에는 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또 그렇게 리모델링 기대하고 하는데 또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네요. 설계하고. 설계를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마무리하려고 끝내네요. 하고요. 그러면은 빨리 서두르면 상반기 중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이 보통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는 기간이나 이런 거를 다 임대료를 내시나요? 그 협의해 가지고 그런 비용은 좀 빼주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뭐 이제 그 세입 해주시는 임대해 주시는 분에 따라 틀린데요. 틀리긴 하겠죠. 저희가 뭐 이제 일례로 자유공간을 설치하면서도 한 두세 달씩은 많이 빼 주십니다. 근데 네. 여기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저렴하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주셔가지고. 예, 이게 지금 한 100평 정도인데 여중사거리에 월 230이면은 좀 되게 저렴하게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 달라라고 하셔서 그거는 뭐 저렴하게 주는 예, 대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하면 드리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 빠르면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에는 오픈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민원행정과 이 생활민원 SOS 이쪽에 지금 한 3,450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게 지금 뭐 수요가 많고 그래서 지금 인건비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공무직 근무자가 6명 있는데요. 이제 2명을 충원 요구했는데 1명이 충원돼가지고 한명 충원.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 명도 충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관련 비용이고. 알겠습니다. 뭐 워낙 뭐 감액 추경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큰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하니까 시가 예산 편성 잘 하셔가지고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국을 보면 뭐 6개 과에 1개소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근데 저희 이제 예산 자체를 세출 예산을 보면 좀 기존 예산이 어떻게 됐든 2,660억 정도, 예, 이번에 이제 한 6억 7,522만 7천 원 정도 0.25% 퍼센테이지 정도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 뭐 최재형 의원님께서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신규 자치행정 협직과 보면 이제 신규 편성한 게 두 개가 있어요.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금, 그렇죠? 이거 관련된 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청소년과가 몇 개 정도 편성됐죠? 신규 편성된 게. 한 6개 정도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마을 배움터 공모사업하고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벌 중앙 호승 인건비, 운영비 및 관리비, 그리고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조성 설계비, 그리고 뭐 청소년 쉼터 건물 임차료, 뭐 청소년 쉼터 건물 임대 보증금, 그리고 2023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자납 및 이자 반납금, 이렇게 이제 편성된 것 같고요. 민원 행정과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자납 및 이자 반납금 이렇게 돼 있고, 이 각 부서별로 보면 이제 증감을 보면 이 총무과에서 이제 많이 이제 증감 부분이 이제 감액이 많이 된 걸 한번 보면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금 해가지고 이제 한 32% 정도 4,500만 원 정도인가? 예.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총무과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애인 공무원을 이제 의무적으로 그 정원에 맞추어서 작년까지는 3.6%를 고용을 하게 돼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8% 이렇게 고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의무 고용 인원이 86명이고요. 올해는 이제 91명인 수준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인 공무원들을 뭐 신규 채용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을 이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장애인 고용 인원에 지금 이제 계속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많이 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매년 저희들이 이제 신규 채용할 때도 계속 이제 장애인을 지금 채용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굉장히 지금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월 86명을 계속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지만 이 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그 월 평균 한 6.67명 정도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인당 120만 7천 원씩을 저희들이 이제 한 1인당 계산을 해서 이 부족한 인원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한 9.59명을 세웠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채용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직원들 중에 이제 장애인이 있던 직원들 발굴을 하고 해서 6.67명으로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원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이 고용 문제가 그렇게 이 채용이 힘든가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채용 100명 중에 10명을 장애인으로 이렇게 따로 빼서 배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 그 예상외로 그 분야별로 장애인들이 그 시험에 좀 합격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 매년 이 고용 인원을 좀 채우려고 장애인을 또 계속 이렇게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채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올해 10명을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1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이 채용 자체는 이제 어떻게 됐든 장애인분에 한해서 이 특수 그 관련된 분들만 지원 관련되고 그다음에 기준 이상이 돼야지만 채용이 되는 거죠? 뭐 채용 시험 뭐 예를 들어서 예, 장애인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그건 뭐 기본일 거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저희들이 골고루 각 진열별로 뭐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잘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물어본 거는 이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이게 이제 영원히 되는 게 저는 좀 낫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고 지금 이게 감액이 아니라 저희가 이 분담금을 안 내는 방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질의를 한 거고요. 일단 앞으로도 뭐 장애인 그
채용 관련돼 가지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관 및 기록물 DB 구축 뭐 인부 인건비 아까 뭐 최정훈 의원님도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한 8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거의 본 예산 때 이게 편성을 했다가 80%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그 이제 그러니까 기록물 관리에서 공무직 직원을 이제 배정을 받아서 계속 이제 일을 하셨던 직원이 계셨는데요. 올 2월 달에 개인 사정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치 이제 급여는 지급을 해드렸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공무직을 써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한 명을 채용해서 거기 그 분야에 지금 퇴직한 그 분야에 이제 투입을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 관련된 보수는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저희 자책령 협직과의 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비도 이것도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3%의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100% 이상의 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게 활성화가 잘 되나 보죠. 네, 많이 점점 들어오십니다. 홍보도 잘 되고요. 세액공제를 10%를 해주고 10만 원 정도 하셨을 때 100% 다 10만 원까지는 해주고요. 추가되는 부분은 이제 16.5% 해드리기 때문에 또 답례품을 또 별도로 30% 포인트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혜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점점 활성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네, 바람도 기금이 있고, 어느 정도 예. 조성되면 이제 사업을 이제 쓰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한마음 체육대회 보면은 이게 지금 100% 감액이 됐어요. 이 체육대회가 이게 좀 취소가 못한 이유가 좀 있었나요? 사업을 아마 합쳐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것 같습니다. 워크숍으로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1,000만 원 이 100% 감액이 됐어요. 뭐 어떤 거하고 그럼 합해서 했다는 거지? 워크숍을 지난번에 병행 워크숍으로 대체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우실 때 기본적으로 다 편성해 놨다가 또 안 하면 뭐 이렇게 감액하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제 이 소통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전에 책정됐으니까 계속 뭐 편성하거나 이제 이런 거는 불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파악해서 해주셨으면 좀 바라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교육 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청소년 자유공간 청북 신평 뭐 인건비 관리비 관련돼서 그것도 한 43% 정도가 이 거의 50% 가까이가 감액이 됐어요. 한 1억 정도 반 정도가 됐는데 이거 교육 청소년과 과장님.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그 자유공간이 이제 저희 시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올해 처음 1월과 3월에 첫 자유공간 청북하고 신평점이 이제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올해가 첫 운영이기 때문에 이 저희 그 직속이죠 청소년 재단에서 직영을 좀 해서 자유공간 운영에 따른 데이터를 좀 축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올해 개소하게 될 그 자유공간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재단에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았던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좀 몇 달 운영을 해봤더니 뭐 어느 정도 이제 판단도 되고 그다음에 이런 자유공간이 최종 18개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모든 거를 다 청소년 재단에서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지역 민간의 참여를 같이 하는 분위기로 해서 민간 위탁으로 이제 저번에 의회까지 보고 드리고 이제 전환을 했거든요. 전환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공기업으로 나갈 위탁과 민간 위탁이 저희가 회계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 위탁에 대한 걸 감하고 민간으로 위탁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별도로 넘겨서 하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가 감하게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예, 제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사벌 중앙 포승전 민간 위탁 전환에 따른 통계목 변경 때문에 감액을 하시게 된 거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어쨌든 뭐 제로로 좀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보통신과 좀 잠깐 얘기했습니다. 여기 거기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이 있는데 거기도 좀 많이 좀 감액이 됐어요. 네. 이거는 그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을 이제 하고 나서 집행 그 잔액이 발생이 된 거를 삭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험 체결은 됐고요. 예. 예, 체결되고서 남은 그 금액을 어차피 이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럼 처음에는 그렇게 좀 저기를 아, 예, 처음에는 오래 예, 금액이 오래됐나요? 이것보다 한 거의 한 2천만 원, 2,300만 원 가까이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제 전에보다 이제 보험 이제 사고가 이제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보험 이제 체결할 때 금액 자체가 낮게 이제 책정이 돼서 예, 그럼 된 그 겁니다. 추이가 이렇게 한 단연간 이렇게 추이를 보면은 증가예요? 아니면은 감소 추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별로 이제 이게 사고 발생이 되면은 보험금이 올라가는데 사고 발생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보험금이 점차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아마 이 정도 금액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이게 좀 거의 한 35% 정도가 이 갭이 차이 나면 이 사업 책정하는 금액이 본예산 책정할 때 이게 좀 잘못 책정되거나 뭐 이런 게 약간 저희가 좀 예, 생각하기에는 과다 책정됐거나 뭐 이런 게 조금 좀 저희가 조금 더 그런 면을 좀 세밀하게 챙겨서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그런 쪽 부분을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도 거의 한 54%가 거의 반 정도가 저기 됐어요. 감액이. 아,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게 이제 실가소에 이제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무실을 재배치하게 되면 이런 소모품들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PC 구입이 좀 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리 과정에서 뭐 이게 고장난 하드디스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좀 적어서 소모품 좀 구입이 좀 적게 돼서 좀 줄였습니다. 전산 소모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PC든 뭐든 내구 연한도 있을 거고 아마 이제 고장률이 있다고 쳐도 이렇게 50% 넘게 이 감액할 정도 이 사업 예측이나 이런 우리 좀 이 경상경비 책정하는 게 이렇게 잘못될까 제가 지금 그거를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 예, 저희가 좀 요 부분도 예, 저희가 좀 예, 지금 저 한 9월 정도 이제 중순 가까이 돼 가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3, 4분기 다 끝나가요. 이제 4, 4분기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로 이 감액할 정도면은 이게 책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예, 그거 좀 앞으로는 본 예산 하실 때 잘 좀 면밀히 좀 이 예산 세울 때 좀 네. 세우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변경 같은 경우도 사용하는 거 보면 이제 교육 청소년과하고 총무과 이쪽에서 이제 시설 부대비 요거 관련돼 가지고도 아마 예산 변경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설 청소년 시설 건립 도비 뭐 전환 사업 관련돼 가지고 총무과하고 공무직 사기 진작 요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됐든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물하면은 0인데 예산을 좀 변경해서 사용하신 것 같아요. 예. 모르시네. 청소년과 쪽은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고 팽성하고 총무과 쪽에도 노동조합 운영 지원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건 일단 그건 말씀을 좀 예산 변경에 사용되는 걸 좀 말씀드린 거고 어떻게 됐든 이 저희 전체 뭐 계속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본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을 전면 뭐 이런 걸 재검토하고 뭐 불효불급한 사항은 뭐 충분히 당연히 정비하거나 폐지해야 되는 건 맞고요. 신규 사업은 이제 기획 단계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이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서 이제 편성을 해야 되고 이래야 이제 추경 때도 마찬가지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좀 방지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요새 요번에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 경비 절감이 이제 많았어요. 생각 외로. 워낙 이제 뭐 감액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경상 경비를 일정 부분 다 어떻게 보면 허리띠 졸라매듯이 이제 이렇게 절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 거꾸로 반대로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세웠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고, 있는 대로 세워놓고 다 쓰고 또 뭐 저희 만약에 이 감액할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됐든 그거를 일부를 또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껴 쓰려면 얼마든지 아껴 쓸 수 있다. 근데 세워놓고 있는 예산 갖고 쓰려고 그러면 뭐 다 쓸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이 각 부서에서도 이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거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해서 가지고 좀 세워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리고 뭐 이 부서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심성이나 전시성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거나 뭐 유사 중복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과잉 투자 이런 거 관련돼서는 좀 잘 정비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 설명서 보면 67페이지 보면 어쨌든 우리 이기영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국민운동 단체가 거의 다 삭감을 많이 했어요. 이게 자의입니까? 타의입니까? 자의로 해서 동참해 주신 건가요? 같이 이제 합의 잘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어려운 상황에 같이 합심해서 해준다 하니 예, 예.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 결산 검사위원 교육비하고 위탁 교육비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네네. 괜찮은 건가요? 요거는 결산 그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제로 가서 교육받지 않아서 네.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잔액분에 대한 거? 예. 그럼 몇 프로 정도 지금? 요거는 지금 그 온라인 교육으로 다 받아가지고 네. 전액 다. 전액 다? 예. 그럼 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네네. 온라인보다는 그렇죠. 현장 교육 받는 게 훨씬 나은데 예. 요번에만 그럼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그 코로나 때부터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계속 했어요?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행정사무기 임차 용역해서 22년, 23년 계속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거는 계약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매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입찰 한 뭐 10%에서 한 13% 정도는 예산액 대비 네.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예산 항상 이렇게 남나요? 매년? 입찰을 왜냐면은 이제 그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 설계를 100으로 하면 낙찰률이 87% 정도 되기 때문에 예전 가격의 87.745%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가요. 이해를 가는데 뭐 똑 떨어지게 10원, 100원까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하기 꽤 돼서 앞으로는 예측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기 안전관리비, 소방 안전관리비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건가요? 매년 이게 나가는 돈이잖아요. 예, 매년 나가는 돈이고요. 네. 이제 계약을 뭐 100%로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좀 내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조금씩은 남게 됩니다. 아무튼 뭐 해마다 증가하기도 하고 조금씩은 다르긴 해도 거의 많이 변함은 없는데 여기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서 삭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럴 수 있는 부분인가요? 예, 예, 임차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예, 입찰을 하게 되면은 입찰 잔액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업무 추진비도 삭감을 했네요. 예, 요거는 이제 기간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예, 요 저희 이제 시 세입이 좀 줄어들고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 거기 동참하는 차원에서 절감하게 하신 됐습니다. 거예요? 예, 예. 일단 뭐 감사하네요. 그다음에 79페이지 SOS 기동 처리반 보수용 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 수립 후에 이제 예산팀에서 유보액 잡아놨던 거 이번에 삭감 처리. 유보액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쨌든 2억에서 유보액 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동 처리반 보수 자재가 항상 이렇게 많이 드나요? 지금 그 조례 개정으로 해서 대상자가 늘어가지고요. 네. 그 정도 듭니다. 이 정도로? 네. 전에보다 얼마나 늘었어요? 전에보다 예산상으로는 배가 늘었습니다. 배가 늘었어요. 네. 아 그럼 상대도 그 네. 대상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했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잘 좀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면 보면서 느낀 건 너무 넉넉히 잡은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고 그거에 따른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른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올해 이런 일들을 좀 참조하셔서 내년엔 더 촘촘히 잡으셨으면 좋겠어서 삼신성은 없었는지 또 사무관리비 쪽에 삭감이 많은데 전례가 있었으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촘촘히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세금을 종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상황은 됐지만 사실은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발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을 두고 내년 예산에 반면교사로 잘 좀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출 예산이 뭐 전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정 예산보다 6억 7,52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신규 편성이 지금 그 세계과에 4건의 이게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그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조성비, 설계비, 뭐 임차료 이렇게 해서 이게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하고 청소년 쉼터하고의 그 다른 점이 남자는 남자만 갈 수 있고 여성도 단기 쉼터가 있죠. 여성이 가는데 청소년 쉼터에는 어떻게 남녀 구분이 돼 있나요? 예,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 보통 이제 청소년 쉼터라 그러면은 예. 장기, 중기, 단기 해서 남녀 해가지고요. 예. 임시까지 하면은 총 7개 정도의 분야가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 시는 현재 여자 단기 쉼터만 운영 중인 상황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여자만 쉼터가 있다 보니까 남자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지역에서야 뭐 중장기까지 다 원하시지만 저희가 보통 단기 쉼터도 이제 3개월 최장 3개월이고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2번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단기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 단기 쉼터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요번에 예 그래서 그 어쨌든 뭐 이게 또 그 한 12명 정도가 운영을 이제 이용할 수 있지만 저희 뭐 이렇게 너무 비용을 따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또 그 대상 인원에 비하면 솔직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뜻 좀 이렇게 못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몇 년째 계속 이제 저희가 논의가 많이 지어가고도 돼 있었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확실하게 내년에는 좀 하기로 하고 좀 더 그런 확실한 의지 표현을 위해서 또 내년에 설계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연말 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설계라도 해 놓으면은 뭐 저희가 또 확실하게 의지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청소년 쉼터가 또 있잖아요. 청소년 쉼터에는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 청소년이라면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이거는. 예,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이게 그쪽의 용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예. 쉼터는 보통 청소년 쉼터라 그러면 원래 이제 보호라고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나가 편하게 가는 공간을 쉼터라고 안 쓰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공간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은 쉼터라는 표현을 쓰면 예. 그 청소년을 보호한다라고 봐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소년 쉼터가 있고 남자 단기 쉼터가 있고 또 여자 단기 쉼터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용어가 이렇게 돼서 남녀 구분은 괜찮은데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는 남녀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같이 쉼을 할 수 있는 곳인가 이런 그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청소년 교육과에서 운영하는데 그 청소년 자유공간 소사벌 중앙 포승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해가지고 이게 1억 310만 원 정도 계상하셨잖아요. 여기에 그 중앙동은 지금 지난번에 조성한다고 제가 심의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중앙동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그 올해 이제 계획된 거라 이제 리모델링 들어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아마 한 9월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동은. 그러면 지금 포승은 이제 민간 위탁을 지금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셨죠? 원래 이제 포승도 똑같이 중앙이나 소사벌처럼 저희가 서둘러서 했던 상황인데요. 그 포승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이제 도곡리 쪽이 문제가 많아서 저희가 도곡리에 늘리고 계속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마땅한 임대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찾으면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이용자들의 좀 불편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간이 좀 넓으면 주변에 이 유흥 시설들이 좀 있어서 이 장소를 갖다가 그래서 진짜 올해 내내 찾았고요. 얼마 전에 그 조금 원하는 만큼의 크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쓸만하다라는 크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계약이 되면은 포승도 바로 소사벌과 중앙처럼 설계 리모델링을 통해서 연내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청소년들이 그 휴게 공간이라고 하죠. 이런 게 이제 많이 이제 곳곳에 세워짐으로써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고 이제 그 퇴근 학업 이후에 어디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런 휴게 공간이 생김으로써 아이들이 힐링 공간도 되면서 서로 그 교우들하고 상호 교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곳곳에 많이 저기 좀 설계를 해서 생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업 설명서 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유총연맹 평택시 지회 운영 지원이 있어요.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 나라사랑 평화체험 이게 이제 3,832만 원이 이제 감액 처리돼 통계목 변경을 한 건가? 이게 청소년 교육가서 바로 알기 내고장 바로 알기로? 네,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그 학교 이제 학생들을 저희가 2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예. 그 학생이 350명이다 보니까 예. 그 학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일부를 줄이고 그쪽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나라사랑 평화체험은 이제 2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예. 1회만 하고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나머지 일에는 그러면 청소년 교과서 막 내고장 알기 예 그걸로 지금 진행하려고 아, 200명 당초에 예상을 했었는데 예, 예. 한 학년이 그 학교가 350명이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눠서 예예 그렇게 추가로 그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학생들이 이용을 않는다고 했잖아요.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홍보 활동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년도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아예 요즘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협조를 얻어서 그 알림톡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부모님들도 동시에 가입이 돼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PDF로 해서 한 페이지짜리 홍보물을 만들어서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다 이제 부탁을 드리면 알림톡에다 올려주시거든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도 인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오프라인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읍면동 가시면 언제든지 되는데 온라인은 이제 1년에 2회만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 4월에 한 번 열었고요. 이제 지금 7월부터 8월에 열었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를 저희가 바로 수집이 안 되는 상황이라 한 2달 정도는 지나야 나와서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하시게 되면 방문 안 하시고도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번 7, 8월 데이터가 나오면 실적이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알림톡 서비스를 분기별로 한 번씩 부탁드려서 꼬박꼬박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식으로 좀 홍보를 좀 해서 좋은 기회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거 기회를 또 손실되고 못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요. 아까 그 부모님들이 대신 가서 살 수 있는지에 그 카드가 학생 명의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가서 대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도 있나요? 이 기본적으로 신청 자체도요. 예. 학생이 할 수도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열려 있고요. 예. 뭐 어차피 편의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뭐 여담님들만 저희 카드 쓸 때 본인 여부자 확인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률이 좀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이게 경제적으로나 많은 뭐 도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귀찮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장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